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거대한 산이 됐는데 이걸 무너뜨릴 아주 뜻밖의 해결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4억 톤. 이게 뭐냐면요. 매년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몸무게를 다 합친 거랑 맞먹는다고 해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양이죠?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쓰레기산을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여기서 정말 놀랍고 희망적인 몇 가지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답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왔어요. 바로 자연입니다. 네, 자연 그 자체요. 마치 지구가 플라스틱에 맞서기 위해 숨겨둔 비밀병기 같달까요? 그 비밀병기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박테리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이 녀석이 뭘 하느냐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 페트병 있죠? 그 PET 플라스틱을 글쎄 답처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이 박테리아가 가진 효소를 업그레이드한 거죠. 그랬더니 패스트 페테이스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빠른, 말 그대로 슈퍼 효소가 탄생했습니다. 결과는요? 원래 몇 주나 걸리던 분해 시간이 단 24시간으로 줄어드는 이건 뭐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발전 속도가 정말 실감이 나실 거예요. 자, 2016년에 처음 이 효소를 발견했죠? 그런데 불과 6년 뒤인 2022년에 AI 기술 덕분에 분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시켰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2025년에는 효율이 지금보다 무려 4배 이상 좋아질 거라고 해요. 와, 정말 눈부신 발전 속도 아닌가요? 자연의 비밀병기가 여기서 끝일 리가 없죠. 다음은 바로 이 슈퍼웜입니다. 네, 벌레예요. 근데 이 애벌레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바로 스티로폼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스티로폼을요, 그냥 먹어서 자기 에너지원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야, 진짜 놀라운 일은 계속되네요. 이번엔 곤충의 침입니다. 꿀벌부채명나방이라는 애벌레가 있는데 이 애벌레 침 속에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봉지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것도 상온에서 단 몇 시간 만에요. 세상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자, 지금까지 자연이 가진 놀라운 능력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인간은 뭘 하고 있을까요? 실험실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인류의 기술이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재활용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아는 기계적 재활용이에요.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쓰는 건데 이게 옷을 여러 번 빨면 낡아지는 것처럼 반복할수록 품질이 점점 떨어져요. 이걸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 화학적 재활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플라스틱을 아예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원료, 그러니까 레고를 다 분해해서 기본 블록으로 되돌리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새 것과 똑같은 품질로 이론상 무한정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이 화학적 재활용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초임계수. 이게 뭐냐면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물에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가하면 이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아주 특별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걸 녹여버리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임계수를 마치 분자 가위처럼 쓰는 기술이 나왔어요.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라스틱이라도 이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거예요. 분자 단위로요. 그렇게 해서 단 30분 만에 원래의 귀한 화학 원료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효소나 분자 가위가 있어도 애초에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할 플라스틱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겠죠? 바로 이 선별의 작업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요. 여기에 바로 AI, 인공지능이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AI 로봇팔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1분에 80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쓰레기 하나를 정확하게 딱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속도죠. 이게 바로 재활용 공장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잖아요. 이 AI 로봇 덕분에 재활용 공정 전체의 효율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제 플라스틱 문제 다 해결됐네 싶으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잠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신기술들은 아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복잡해서 돈도 많이 들고요. 이걸 대중적으로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실제로 야심차게 시작했던 몇몇 첨단 재활용 공장들이 비용 문제로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기술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때인 거죠. 그 큰 그림의 핵심이 바로 순환경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자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플라스틱에 대한 순환 경제는 딱 3단계로 생각하면 쉬워요. 첫째, 제거. 굳이 필요 없는 플라스틱은 아예 만들지도 쓰지도 말자는 거죠. 둘째, 혁신. 정말 써야만 한다면 그게 100% 재사용되거나 재활용 혹은 썩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순환. 우리가 사용한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경제 안에서 맴돌게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우리가 순환경제로 제대로 전환하기만 하면 2040년까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을 80%나 줄일 수 있대요. 온실가스 배출도 25%나 줄이고요. 심지어 새로운 일자리가 70만 개나 생긴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미래가 걸린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플라스틱을 먹는 박테리아부터 분자가위, 그리고 AI 로봇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